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매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걸까요?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입니다. 요즘 리셀 시장 정말 핫하죠. 한정판 운동화, 굿즈, 콘서트 티켓, 게임기까지 정말 많은 걸 파는데 출시 직후에는 가격이 확 치솟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뭐야 이거 가격 내려가네? 싶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리셀러들은 지금이 고점이다 싶으면 바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서 이득을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엔 분명히 물건을 오래 보유하고 있어야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적당할 때 팔고 다시 사는 게 이득이라는 전략이 대세가 된 거죠. 근데요, 이런 흐름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공매도라는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가가 올라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데 공매도는 그 반대입니다. 거품이 낀 주식을 미리 빌려서 높은 가격에 팔아놓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거든요. 한마디로 가격이 내려갈수록 돈을 버는 전략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독특한 방식이다 보니까 논란도 많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공매도는 정말로 시장에 필요한 투자법인지 아니면 위험한 방식인지 공매도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한국거래소가 이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했는지 그 특별한 케이스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매도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니에요. 17세기 네덜란드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동인도 회사 주식 거래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도 투자자들이 이거 너무 고평가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공매도를 활용했다고 해요. 1929년 미국 대공황 시기에도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주가 폭락과 맞물려 논란이 되면서 각국에서 규제가 시작됐죠.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처음 도입되었고 금융위기나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많은 나라들이 제도를 정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매도가 시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주식을 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계좌에 없는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딘가에서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증권사나 기관이 주식을 대여해 주는 거고 이걸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주식을 빌렸으면 이제 시장에서 팔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최고점 같아 싶을 때 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숏 커버링이라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빌렸던 걸 돌려주고 차익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가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매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업틱 룰이라는 규정이 있어서요, 무작정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를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틱 룰이 뭐냐면 공매도를 할 때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현재 주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100원의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공매도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없도록 막아주는 장치가 있고, 그래서 공매도가 주가를 폭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투자니까 업틱 룰이라는 장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결국에는 주가를 떨어뜨릴 거고 투자자들에게 나쁜 전략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공매도는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시장 전반에 거품이 끼어 있었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 급등한 주가와 달리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던 기업들은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었죠. 만약 공매도가 활발하다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기 전에 건전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배짱이전자가 한 주에 10만 원? 와, 이거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매도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균형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공매도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 결국 기관 투자자만 이득 보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종종 나옵니다. 우선 오해를 풀어드리자면요. 공매도는 개인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 조건이 하나씩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는 개인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빌리려면 현금 1,200만 원을 맡겨야 했는데요. 지금은 기관 투자자와 동일하게 1,050만 원의 현금을 맡기면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린 주식은 기본적으로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개인과 기관 모두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을 공매도한다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투자 리스크가 꽤 큽니다. 만약 내가 공매도를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배짱이 전자 주식이 10만 원일 때 내가 공매도를 한 거예요.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아둔 거죠. 근데 예상과 달리 배짱이 전자가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가격이 12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다시 주식을 사서 증권사에 돌려줘야 되는데 주식이 15만 원이 되면서 5만 원 손실을 보고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또 사고 주가는 또 올라가고 이런 숏 스퀴즈 상황에서 공매도 투자자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주가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올라버렸을 때 나의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이죠. 주가 흐름을 잘못 예측했을 때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기관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와 똑같이 감수하면서 주식을 공매도하는 거죠. 공매도 자체가 불법이다 라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식을 빌려서 하는 차입 공매도는 정식으로 허용된 거래 방식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파는 행위,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과태료, 과징금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게다가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매도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만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NSDS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하는 법인이나 기관에게 잔고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내부 통제를 의무화했고 공매도 주문을 거래소에게 전달하는 증권회사에서도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전 감시와 사후 점검을 모두 실시합니다. NSDS는 공매도에 대한 3단계 감시 체제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시스템인데요. 거래소가 가진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잔고 내역을 살펴보고 없는 주식은 팔 수 없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3중 감시 체제로 무차입 공매도를 철저히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한국거래소의 철저한 공매도 관리 시스템을 믿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전략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NSDS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거래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배짱이와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 보시죠.